안녕하세요, 여러분. 70에서 80세의 이 8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도전을 멈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8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증명된 이 요소들은 건강, 취미, 가족 간의 관계를 포함해 더 나은 노후를 보내는데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8가지를 소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에서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만약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음의 일들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승리자이며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1. 몸이 아직 건강할 때, 몸이 건강할 때 그 건강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일을 충실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노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재산이며 축복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박민수 씨, 75세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열심입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장도 혼자 볼 수 있고 요리나 청소도 즐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매일의 만족감을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는 단순히 자신의 삶이 편안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매일의 건강관리는 필수적입니다. 건강관리의 기본은 호화로운 식사나 고급 시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기분 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몸 상태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마음과 몸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노나 스트레스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벼운 운동을 매일 계속하면 근력을 유지하고 몸의 유연성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가나 가벼운 체조는 노인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거나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마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부담을 이해받지 못하면 고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을 때 이를 활용해 활기찬 생활을 보내도록 합시다. 매일 운동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취미를 계속하기. 현재의 취미를 지속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70대가 되어도 자신이 좋아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건강과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낚시, 정원 가꾸기 등 어떤 취미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꼭 이어가 보세요. 실제로 많은 한국의 노인들이 취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김영호 씨, 75세는 퇴직 후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주 3회 지역 교실에 다니면서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작품이 완성될 때마다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라고 김영호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취미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고독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취미를 가지는 것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이 정기적으로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기나 퍼즐과 같은 머리를 쓰는 취미는 특히 효과적이며 일상생활의 습관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 후 취미가 없거나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를 산책하며 자연 풍경을 감상하거나 집에서 식물을 키우거나 간단한 요리에 도전해보는 등 일상생활에 약간의 즐거움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취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즐길 때는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즐기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임할 때 더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놀이심을 유지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작은 즐거움을 발견해 나가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충실한 일상을 보내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3.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아직 충분할 때. 자신의 재정 상황이 충분하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생활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됩니다. 특히 연금과 어느 정도의 저축이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 사는 이정민 씨, 7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0대 때부터 조금씩 저축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연금과 함께 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돈 문제로 의지하지 않고 독립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인 저축은 미래의 안심을 쌓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대출이 완납된 경우 집세 걱정을 덜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이 있다면 필요에 따라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신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돈을 관리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계획한 지출이나 과도한 절약은 오히려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균형 잡힌 재정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저널리스트인 박성민 씨는 노후 자금 계획에는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즐거움이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이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돈과 관련된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재산 정리나 계획적인 상속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문서화해 두면 가족 간의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자유롭고 충실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충족감도 중요합니다. 저축을 무리하게 늘리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돈을 사용하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4.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대 간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자녀나 손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과 배려로 대하면 이러한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김수현 씨, 68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딸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딸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공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딸도 제 의견을 들어주게 되었고 관계가 더욱 좋아졌어요.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는 신뢰 관계를 쌓는 열쇠입니다. 또한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나 가치관에 대해 이해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가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자녀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기보다는 먼저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인 이정우 박사는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은 자기 긍정감을 높이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 때문에 지쳐 있을 때 늘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손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손자들과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 생활이나 취미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손자들에게 신뢰받는 존재로 다가갈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손자 세대의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에 흥미를 가지면 더 깊은 소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 세대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가족 행사를 즐기면서 추억이 쌓이고 가족 전체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신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가정 환경과 비교하지 말고 자녀들이 각자의 속도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부모로 있는 것입니다. 5. 배우자가 아직 곁에 있고 첫 번째 파트너인 경우. 배우자가 아직 곁에 있으며 첫 번째 파트너라는 사실은 인생에서 매우 큰 버팀목이 됩니다. 배우자의 존재는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오랜 사랑과 유대감이 큰 지지가 되어 일상생활에 충만함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박성호 부부 70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싸움도 많이 했지만 항상 서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밤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이처럼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노년의 부부 생활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서로를 도우며 병원에 함께 가거나 가사 분담을 하는 등 이 일상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들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인 이정우 박사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배우자의 존재는 인생에서 안심과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마음의 건강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함께해온 부부라면 그동안 쌓아온 유대감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면에서의 도움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생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즐거운 기억이나 고생했던 순간을 함께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의 존재는 큰 기쁨이며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한편 배우자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고마워 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고 챙기는 것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과 파트너십은 삶을 빛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 존재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써 풍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 여전히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고 외출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경우. 배우려는 의욕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외출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만감을 주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70대의 이정호 씨는 퇴직 후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하거나 인터넷으로 여행 예약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노인들에게 자기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또한 외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서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이해하고 환승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소를 방문할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배우려는 의욕을 유지하는 것은 뇌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독서, 학습, 새로운 취미 습득과 같은 활동은 치매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과 주의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깁니다. 심리학자인 김태우 박사는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특히 퇴직 후 집에만 머물기 쉬운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완벽함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즐기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함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인이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열쇠가 됩니다. 7.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기. 취미를 가지고 인생을 즐기는 것은 노년기를 충실히 보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일상의 활기를 불어넣고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며 사회와의 연결을 깊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적합한 무리 없는 취미로는 그림 그리기, 낚시, 장기, 수공예, 정원 가꾸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는 신체적인 부담이 적고 정신적으로 상쾌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김영철 씨, 72세는 퇴직 후 도자기 공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언가 만들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지역 도자기 교실에 다니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작품을 만들다 보니 내일의 즐거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취미를 통해 새로운 만남과 배움의 기회가 넓어지고 삶의 충실함이 높아지는 사례는 많습니다. 또한 취미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즐기는 취미도 좋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그룹 활동을 통해 고독감을 줄이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공원에서 열리는 워킹클럽이나 바둑 동호회 등은 노인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인기 있는 활동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인 이지훈 박사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사진을 정리해 앨범을 만들거나 새로운 악기에 도전하는 것도 노인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놀이심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심사나 도전을 추구하면 자신감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해 라며 포기하기보다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소중히 하세요.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는 인생을 즐기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취미를 통해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노년기 건강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발견하고 부담 없이 임하는 것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비결입니다. 8.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기. 마음을 넓게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것은 노년기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거나 감정의 동요를 쉽게 느낄 수 있지만 평온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일을 행복하게 지내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박정희 씨, 73세는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했다고 합니다. 옆집에서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제 생활에 감사하며 작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박정희 씨는 말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시간이 늘어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감사와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의 정원이 잘 관리된 것을 보고 정말 멋지네요 라고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좋은 교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관대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인 김수진 박사는 노년기에는 사소한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자세가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포인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절꽃을 보고 감동하거나 집에서 차 한 잔을 즐기는 등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감정을 안정시키는 비결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실천하려면 자신의 가치관과 속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주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이를 억지로 따라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취미나 활동에 집중하면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은 삶 그 자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최대한 즐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8가지 요소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건강, 취미, 가족과의 관계, 재정 안정 등 이 모든 요소들은 각자 다르게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과 함께 삶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갑시다.